네, 좀 쉬셨습니까?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배석했습니다. 손인철 노인복지팀장 배석했습니다. 이분희 노인시설관리팀장 배석했습니다. 최유희 장애인복지팀장 지정대리 배석했습니다. 김영선 생활부장팀장 배석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공통사항 2건을 포함하여 총 4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59조 경로당 미설지 마을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경로당 이용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로당 미설지 마을에 별도 지원 방안이 없는지 대책을 강구하고 경로당 설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하신 사항은 2021년 9월 축산면 도화동 경로당과 2022년 12월 원곡면 반제리 경로당을 설치 등록을 지원하였고 2022년 4월 경로당 미설지 마을 신축 및 임차 보증금 지원 기준을 안내하였으며 2022년 8월 9일 금강면 하현동 경로당 신축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경로당 미설지 마을 현황을 수시로 조사하여 마을 주민들이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0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채용계 구입 내역 자료 확인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채용계 구입이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지 상급기관에 대한 질의를 하라고 하신 사항은 2021년 6월 29일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고 2021년 7월 16일 경기도 법령동의 질의응답 처리 규정 제8조 제3호에 의거 법령 또는 지침 등의 명백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따라 해당 질의가 반려되었으며 2021년 8월 3일 법령 또는 지침의 명백한 규정을 두고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 지자체가 판단하며 행안부의 공무는 행정규칙에 준하는 효력으로 근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유선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고사항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02쪽의 집단민원 발생 관련 능동적 대책 추진입니다. 장사시설 설치 반대 집단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라는 사항으로 장사시설 설치 신고 허가 등의 신청을 위해 신청인이 방문할 시에 집단민원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신고 허가 신청 전에 인근 마을 주민 등과 원만한 협의 진행 후 신청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장사시설 설치에는 반대 민원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나 대처할 방안은 강구하기 어렵습니다. 장사시설 설치 전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향후 설치 전 필수적으로 마을 주민 등과 협의를 진행하여 설치 절차가 진행될 때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장애인 주안보호시설 이용자 불편 해소 대책 마련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의 중축공사 실시에 따른 기존 이용자들이 공사기간 동안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별도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신 사항은 장애인 복지관 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활동공간 협소로 시설 이전 추진하였으며 2022년 1월 12일 시설 이전을 완료하였고 3월 17일 입수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향후 활동 공간 및 이용 정원을 확대하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편의 증진과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장애인 일자리 확대 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안성시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사업 확대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일자리 사업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신 사항은 공도 대림동산 내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 30명에게 직업훈련 제공 및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고 장애인 복지관 직업상담 및 취업발선, 구인업체 발굴 등의 사업 확대 추진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자존감과 성취감 구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카네이션 하우스 지원사업 운영 철저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카네이션 하우스 2개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신 사항으로 운영 중인 카네이션 하우스 현장 방문 및 의견 청취를 통해 2021년 12월 양성면 노구길이 카네이션 하우스는 사업복위 승인 및 경로당 소재지 변경으로 운영을 종료하였으며 2022년부터 서원면 사갑 카네이션 하우스 1개소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설 개보수 지원 및 카네이션 하우스 사업 목적에 맞는 운영을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 이용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공통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3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으로 사회복지가 소관 3억 원 이상 사업은 총 5건으로 대림동산 장애인 시설 건립, 장애인복지관 증축, 시립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노인복지관 보수 보강 공사, 사곡동 공설묘지 관리사무소 신축 공사이며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역사항 처리 결과와 감사원 감사 지역사항 처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역사항 처리 결과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4쪽부터 10쪽까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으로 자세한 내용을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10조 MOU 또는 LOI 협약 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으로 저소득층 및 태양광 설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안성지사와 MOU를 체결하여 2022년 4월 8일부터 23년 4월 7일까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입니다. 경기도 투자심사 처리 건인 시립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사업은 지상 4층에 연면적 1103평방미터의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5년까지이며 예정 사업비는 138억입니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안성시 자체 투자심사 처리건인 대림동산 장애인시설 건립은 지상 3층에 연면적 1750평방미터의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4년까지이며 예정 사업비는 87억 원입니다. 안성시 자체투자심사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 이행 계획 및 현황입니다. 대림동산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공사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조달 방안을 강화한다는 조건부 승인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등 14개소의 공유재산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취득가격은 총 83억 253만 1천 원이며 현재 가격은 46억 5,430만 5천 원입니다. 내용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의 민원 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2쪽부터 17쪽까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위원회는 생활보장위원회,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총 3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엔 3개 위원회 총 34회가 개최되었으며 2022년에는 3개 위원회 총 19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다음 17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8쪽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은 2021년 2건에 35만 8천 원, 2022년에는 4건에 116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집행은 2021년 9건에 149만 7천 원, 2020년에는 10건에 347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삼중면 도청 경로당 대표 정재복의 마을 주민 76명이 제기한 경로당 설치 부지 변경 요청건으로 관련 부서 검토 의견 취합하여 답변 완료하였으며 기준 부지 내 건축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20쪽 진정 및 민원 불허 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 종교단체 자연장기 조성 허가 민원은 종교단체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불가건으로 반려되었습니다. 2022년 개정허가 민원은 개장 신청권을 개정허가건으로 신청하여 반려되었고 두 번째 개장 신고 민원은 신청인이 직계가 아니며 연구자 중 우선순위가 높은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자로부터 위임 여부 서류를 미지참하여 반려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으로 2021년 개정허가 처리 건수 51건 중 보완 지시는 1건으로 보완 지시 이행 1건이며 자연장기 조성신고 처리 건수 18건 중 보완 지시는 3건으로 보완 지시 이행 1건, 불이행 2건이 되겠습니다. 2022년 개정허가 처리 건수 33건 중 보완 지시는 없으며 자연장기 조성신고 처리 건수 9건 중 보완 지시는 없었습니다. 다음 21쪽 재난기본소득 지급 현황과 코로나19 관련 부서별 지원 현황, 공사 하도급 현황은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공사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안성 고지리 공설 공원묘지 조성 사업은 도로 6,542평방미터의 공원묘지 19,930평방미터로 사업비 33억 3,599만 2천원으로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윤진종합건설에서 하자보수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부터 23쪽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안성시 노인복지관과 대한노인의 안성시지회, 안성맞춤 시니어클럽, 동부만 돌봄 네트워크팀, 서부만 돌봄 네트워크팀 등 총 5개 수행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100억 7,959만 2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1개의 사업단 참여자 2,90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132억 8,827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4개의 사업단 참여자 3,2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 노인요양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45개의 시설이 있으며 총 정원은 2,160명에 입소 인원은 1,602명으로 공실률은 26%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부터 32쪽까지 경로당 신축 및 보수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175개소 경로당의 신축 및 보수를 위해 15억 8,530만 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 현재까지 131개소 경로당의 보수를 위해 10억 9,100만 1천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32쪽부터 45쪽까지 경로당 편의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210개소 경로당에 4억 494만 8천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현재 380개소 경로당에 3억 9,324만 1천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5쪽 경로당 미설치 및 미등록 마을 현황입니다. 경로당 미설치 및 미등록 마을은 32개로 사유로는 신축부지 미확보, 인근 경로당 이용 등이며 금강면 하현동 경로당은 2022년 8월 9일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47쪽 미등록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도 13개 미등록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양국비, 사회봉사 활동비로 5,72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현재 13개 미등록 경로당에 6,422만 5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8쪽 카네이션 하우스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서면 사갑, 양성면 노고길이 2개의 카네이션 하우스에 분기별로 25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현재 서면 사갑 카네이션 하우스만 운영 중으로 분기별로 25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9주부터 51주까지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 8개 단체 51개 사업에 9억 2,946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8개 단체 51개 사업에 9억 5,485만 5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쪽 장애인 일자리 및 직업훈련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12억 5,611만 4천 원의 예산으로 93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2022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13억 2,091만 6천 원 예산으로 93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53쪽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올 1회 개최되고 있으며 2021년 12회 개최 592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2022년 6회 개최 251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54쪽 지역 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위탁계약 체결을 통해 안성맞춤 지역 자활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 2억 9,720만 5천 원의 센터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자활사업단 운영을 위해 20억 8,38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개 사업단 12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3억 7,066만 원의 센터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자활사업단 운영을 위해 21억 1,111만 1천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개 사업에 124명의 참여 인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의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 215억 7,284만 2천원을 편성하여 기초생계, 기초의료, 해산장제 예산으로 211억 5,396만 5천원을 집행하여 8,230가구에 1,29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241억 2,144만 2천원을 편성하여 143억 9,580만 4천원을 집행하여 8,534가구에 1,13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의 차상위 계층 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 차상위 건보료 예산액으로 3,480만 원을 확보하여 3,424만 4천 원을 집행하여 1,294가구 1,29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3,480만 원을 예산 중 현재 1,876만 2천 원을 집행하여 2,101가구에 2,10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8조 장애인 복지관 증축 추진 현황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증축 사업은 장애인 복지관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3층을 제외한 부분 수직 증축이며 연면적 2,085.68평방미터에 사업비는 19억 8천만 원입니다. 당초 2022년 9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원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강급자재 납품이 지연되어 공사 및 감리용역 기간이 50일 연장되었습니다. 계속해서 59쪽 장소축하금 지원 실적입니다. 2022년 장소축하금 지원 사업은 6,600만 원 예산으로 3,300만 원을 집행하여 만 100세 이상 노인 3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철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했다는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리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예, 최승혁 의원입니다. 저는 맞춤형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2021년보다 2022년에 확연하게 줄었거든요. 이 이유가 뭐죠?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노인복지팀장 손인철입니다.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이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이제 시 자체 재원을 투입해서 이제 국도비 사업량 외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2021년도는 일자리 1,000개 해서 이제 맞춤형으로 600개, 국도비 사업을 400개 증액해서 1,000개를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연도에는 이제 그 맞춤형으로 확보한 사업량을 국도비 사업으로 흡수했기 때문에 맞춤형 시 자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어서 이제 축소가 된 겁니다. 이제. 일자리만 그냥 무작정 늘리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진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노인 일자리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그리고 경로당 미설치마을에 대해서도 좀 여쭐게요. 저희 민원이 조금 많이 들어옵니다. 대림동산에는. 이 대림동산이 지금은 분할이 됐죠. 대림 1, 2, 3, 4로. 근데 대림 1, 2랑 3리는 아직 경로당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1, 2년 동안 들어오는 민원이 아니고 꾸준히 지적돼 왔던 상황 같은데 아직까지 계획 같은 것도 없는 것 같고요. 왜 그런 거죠? 경로당 신축일 경우에 저희가 1억 4,800을 지원해 드리는데 대개 보면 부지를 동네에서 확보한 다음에 신청하면 저희가 바로 지원을 해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토지값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좀 그런 동네 부지가 없어서 시유진도 안 되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축이.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저희 대림동산은 사실 힘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대안을 조금 만들어 주셔야지. 저는 이대로 가면은 대림동산에는 경로당이 못 들어온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아니면 이제 다른 시설 임차하거나
그럴 경우에 좀 동네 이장님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갖고 좀 저렴하게 받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데 좀 설치하는 게 좀 그나마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할 수 있고요. 신축은 이제 토지 가격 때문에 사실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예. 그리고 저희 21년도, 22년도 초에 청년 희망 적금이라든지 저소득 청년 노동자 통장 이런 부분 사업을 했었죠. 예. 근데 아직도 저한테 좀 문의가 들어옵니다. 이거 어떻게 신청하냐고. 이거 아예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신청하는 분들은 물론 있겠지만 이 홍보가 얼마나 미약하면은 지금 22년 9월인데 아직 지금 어떻게 신청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장님 답변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백영입니다. 기존에는 그 청년 희망키움 통장이라는 것이 이제 그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50% 이하만 지원을 해주던 사업인데요. 올해 하반기에 이제 그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처음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사업량 배정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1월 달부터 해갖고 그 이제 중위소득 100%까지 사업량이 이제 많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말부터 해서 연초에서 집중적으로 홍보 신청해갖고 많이 그 대상자가 받을 수 있도록 그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량이 많다 적다 문제가 아니고요. 아예 청년들한테는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을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저소득 청년들이 상당히 많은데 몰라서 이거를 신청을 못 하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 나면은 이건 또 내년을 기다려야 되고 내년에 무조건 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는 홍보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더 신경 쓰고 예, 더 관리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중섭 의원님. 네. 저 추모공원이 미양면에 있는 거를 추모공원 말씀이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맞죠? 예. 네. 그 혹시 그 추모공원에 그 옹벽 보수공사에 관련돼서 혹시 그런 문제가 있나요 지금? 그 준공을 했는데 그 시공사가 하자가 발생했어요. 지난번에 그 옹벽이 한 50m가 부분적으로 붕괴가 되는 바람에 보강통 옹벽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그거 업체가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 하자 보증 증권으로 이제 공제조합에다가 달라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업체가 다행히 연락이 돼서 지금 현재 재시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 결론 완료된 건 아니고 네, 완료는 지금 안 되고, 예. 그쪽 공사업체가 연락이 돼서 다시 예. 네 그래서 지금 하자 준비 공사- 중이다. 예, 예, 바로 할 겁니다. 예.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안성에 보면은 이제 경로당 관리도 이제 실제로 이제 신축 같은 것도 이제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시더라고요. 맞나요? 그 말이? 제 생각이? 보조금으로 신축. 예. 사회복지과에서 이제 경상 예산을 올리시죠? 예. 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제 이 옹벽 보수공사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하자 보증 기간이 있습니다. 그 신축도 중요한데 하자 보증 기간이 있는데 저희 사회복지과의 직원 누가 담당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세한 하자 하자도 있지만 중대한 하자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누가 특별히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특별히 한 사람이 관리하지 않고요. 담당자별로 공사 발주하게 되면 이제 뭐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이렇게 분류가 되고 그 건설산업 기본법에 그 공중별로 하자 기간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같은 경우는 좀 다중이용 시설은 하자 기간이 길고요. 토목 같은 경우는 좀 짧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하자 검사를 합니다. 분기별로. 네, 맞습니다. 공정별로 하자 보증 기간이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면 제가 이제 그 LH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하자에 관련돼서 관리를 상당히 충실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을 들여서 새 것을 새로 신축을 하고 이런 거는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하자를 빨리 발견을 해서 업체에다가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 생각에는 거기에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담을 좀 해서 앞으로는 하자 보증 기간이 충분히 있는데 미연에 발견을 못 해가지고 접수를 못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저 미항에 있는 추모공원 그 하자도 중대한 하자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눈에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발견이 돼서 아마 이 업체를 빨리 조치를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그 신축 자체를 관리하는 전담 부서가 그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기적으로 방문만 하면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아니면 팀을 구성해서 뭐 사회적 다른 그 뭐 예를 들어서 외부에 이런 팀을 구성해서라도 적시에 발견을 하게 되면 비용 절감을 상당히 시킬 수 있고 적시에 하자가 난 거에 대해서 업체가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저희는 이게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관리가 좀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서 제 생각엔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현 의원님. 그 56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요. 기초생계, 기초의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 지원 대상보다 지원 현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런 건가요? 팀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예, 생활부장팀장 김영선입니다. 일단 저희가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요. 작년도에 저희 진행된 건 지금 책자로 이미 발행이 돼서 수정을 못 해드렸는데 지금 보고 드릴 때는 수정된 건으로 해서 2021년도 거는 말씀을 드렸고 이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대부분 집행이 이루어져서 잔액도 그렇게 이제 많이 남지는 않은 상황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아직 그 연도 중간이어서 집행액이 아직은 조금 미진한 상태입니다. 아, 수정된 자료 다시 주셨던 건가요? 지금 이게 좀 늦게 발견이 돼서 오늘 준비는 해왔습니다. 지금 혹시 필요하시면.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그 경로당의 어떤 그 편의시설 지원을 현황을 좀 봤습니다. 예, 이게 그 저희가 단체로 구매를 해서 이 제품을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다 노인정이나 갖다 드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개인 구매를 하는 건지. 경로당으로 보조금을 줘갖고요. 네. 품목별로 저희가 기준액이 있습니다. 뭐 TV는 200만 원, 그 내고 연수가 다 정해져 있고 그 지원 품목이 8개인가 9개 정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이제 경로당에서 구매를 해야 되고요. 또 관리도 또 경로당에서 해야 되고 그런. 직접 구매하게 돼 있고 예, 직접 관리하게 돼 있다.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기준에. 예, 뭐 안마의자는 뭐 200. 아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단체 구매를 해서 그 어떠한 그 품목별로 나름대로 규격별로 시에서 일괄로 하게 되면 비용 절감이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되는데 이제 경로당 회장님들이 본인들이 직접 구매하고 싶어 하시고. 직접 구매를 하고 예, 싶다. 예, 또 그리고 또 AS 잘 되는 데를 또 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구매하기를 다 원하세요. 예. 예. 지금 저 보니까는 저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안마 의자 이런 것도 그러면 저 노인정에서 직접 노인 관리하시는 노인정에서 직접 구매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보조금으로 지급하면 거기서 구매합니다. 읍면동에서 정산 같은 거 도와주고 읍면동에서.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 네, 정태훈 의원님.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이 좀 많은 관계로 중간에 끊길까봐 한 번에 쭉 달리겠습니다. 그리고 답은 한 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모공원 시설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묘사업, 묘지관리 운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역시 미양면에 있는데 이게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옹벽 공사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세웠었는데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이게 관리가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출하고 이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건지, 그 다음에 사곡동 공원묘지 이것도 관리사무소 신축에 4억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제 안성 고지리에 있는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비 33억 3,599만 원, 9만 2천 원이네요. 요거 이제 집행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요것도 만들어지고 나면은 저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렇게 관리는 넘어가게 되는지, 네, 그거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 추모원, 네, 네. 답변 드릴까요? 네, 그럼 추모원 사업은 저희가 해서 관리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관리공단에 그 사업 자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관리 집행부서에서 개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관리 위탁만 하고 있고, 사곡동은 저희가 직영으로 관리합니다. 거기는.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공무직 뽑아서 한 분이 근무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관리동이 건축물이 약간 좀 불법하고 그 지역이랑 불합되는 면이 있어서 오래되고 낙후돼서 이번에 새로 신축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거는 직접 하고 어느 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운영만 드린 거고요. 운영만. 시설 개보수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직접 합니다. 운영만 준다는 게 뭐죠? 거기 뭐 예약하거나 뭐 이런 그 비용 같은 그러면은 돈은 한마디로 수익금이 발생하잖아요. 예. 이용을 하면. 그러면 이용하는 수익금은 시설관리공단 거고. 아니 저희한테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아, 들어옵니까 이쪽으로? 예, 예. 그럼 거기도 수익으로 잡히고 이쪽으로 넘어오나요? 거기도 수입으로 안 잡히고요. 거기는 뭐라고 잡나요? 아니 거기는 이제 그 직원들이 배치돼서 안내하고 관리만? 네, 추모원 관리만 합니다. 근데 거기 관리비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운영비로 지급됩니다. 그쵸. 예. 예. 그리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관리비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주고, 예. 그 다음번에 수익금은 우리 사회복지과로. 관리비를 저희가 드린 게 아니고 전략계획 담당안에 시설관리 네. 전출금 속에 그 전체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복잡하네요. 돈을 집행했으면 수입도 거기께 맞는 거고, 예산도 신청도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비도 신청하고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거기서 그냥 수입도 잡히면 한눈에 수익과 지출이 한 번에 보이는데, 거기에 운영비는 전략기획 담당관에서 주고 수익금이 잡히면 사회복지과로 들어오고, 이게 무슨 이렇게 뺑그르르하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달려서 도대체 어디에다가 저희는 물어보고 어디에다 책임을 물어야 되는 이렇게 복잡한 행정이 진행되는지 참 의구스럽습니다. 예. 다음은 그 노인 경로당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경로당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통행 경사로 및 화장실들의 적합한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한 관내 읍면동 시설 현황을 제가 요청했고 받았습니다. 총 65곳을 주셨습니다. 정리해갖고. 근데 대부분 보면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보완이 필요하거나 아예 없습니다. 계단으로 된 것이죠. 경사로 자체가 없는 겁니다. 자, 구 화장실의 단차. 화장실 단차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핸드레일 같은 그런 저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2023년도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들어갑니다. 알고 계신가요? 위원님께서 부장님께서 지난번에 금강면 경로당 가신 거 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지금 조치 500만 원 갖고 조치할 거고요. 나머지도 저희가 좀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제가 이거 네. 사회복지과 쪽에 의뢰해서 받은 건 지금 제출을 제가 이제 의회 사무과에서 저희가 이제 그 감사법무 담당 쪽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좀 받으려니까 좀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절차가 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켜야 되니까 저희가 받았는데요. 제가 받은 곳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올라온 게 이거라 우선 이걸로 말씀드렸는데 65곳입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갖고 있는 곳 차차로 한 곳씩 방문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현장 방문해서 검토할 건데요. 지금 올라온 곳, 이 65곳 지금 미비하다라고 한 곳만이라도 이거 지금 이제 2023년도 본 예산에 요 담으셔가지고 여기에 다음 전수조사 나올 때 이 부분에 문제 없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셔서 저희 안성이 그 평가 받을 때 나쁜 점수를 받지 않고 잘 좋은 점수 받아서 저희 이게 보조금 지원할 때 인센티브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기억하셨다가 이 부분 국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센티브가 중요한 것보다는 어르신들이 물론 저희가 돈이 들어와야 또 집행을 하니까 또 잘못 오해해서 저희 인센티브에 눈 멀었다 이렇게 말 나올 수가 있는데요. 돈이 들어와야 예산이 들어와야 저희가 또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을 확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관절이 안 좋아지시니까 낮은 단톡도 왜 전기선에 걸려서 발꿈치가 걸려서 넘어졌다. 문틀에 발꿈치가 걸려서 발끝이 걸려서 넘어졌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시다 보면 발을 이렇게 들어서 걸으시는 게 아니라 끌어서 걸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단톡에도 넘어지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다치시는 일 없게 안전하게 움직이실 수 있도록 저기 좀 주의 기울여 주시고요. 네. 저 이제 화장실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보수 하실 때 화장실 바닥 타일은 반드시 미끄럽지 않은 타일로 논슬립으로 시공하셔가지고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다치시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요청, 지금부터 자료 요청을 좀 드릴 건데요. 잘 기록하셨다가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고요. 맞춤형 노인 일자리는 100% 시비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일자리 3,000명이 있고 우리 노인형 일자리 사업에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는 약 200명. 그래서 저희가 시비가 18억 5,880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계획안, 예결산서, 지출 증빙 자료, 성과 보고서, 증빙 사진을 요청합니다. 혹시 이게 개개인한테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럼요. 일자리 네. 사업비가? 네, 그럼 입금입니다. 다. 네, 그러니까 개개인한테. 네. 그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경로당 신축 및 보수 현황에서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지금 여기 보니까 이미 공사비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공사 업체의 견적서, 그 집행된 자료 일체. 그러니까는 여기 견적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서, 검수조사 확인서가 필요한 곳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공사가 좀 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사업자 등록증, 관련된 자격증, 그리고 완공 사진. 그 다음에 여기 견적서 주실 때 그 필히 어떤 제품을 쓰겠다라고 써 있는 거 명시되어 있는 거 주시고요. 거기에 하자 보증 하겠다는 보증보험 끊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금액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경로당 편의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입식 테이블 쇼파, 에어컨, 입식 테이블과 쇼파 종류가 있습니다. 에어컨 냉난방기 겸용, 에어컨 냉난방기 있습니다. 네. TV, 안마의자, 냉장고, 김치냉장고, 실내 운동기구 및 의료용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품목별로 주시고요. 제가 여기서는 똑같이 요청드립니다. 전 앞과 동일해서
견적서 없으면 이 계약서 그리고 그 업체가 어디서 이거를 납품했는지 네 그리고 사진 증빙 사진 제출했겠죠. 이거 돈 집행했는데 증빙 자료 안 왔을 거 없을 것 같고요. 그거 주시고요. 제가 지금 궁금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보일러를 바꿔주는 거나 지금 이 냉난방기를 교체해 주는데 거의 금액이 일정합니다. 일괄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데가 유난히 적게 잡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너무 작아서 그럴까요? 이거 평수가 너무 작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은 그쪽에 계신 이장님이나 아니면 노인 회장님께서 이거 신청하실 때 우리는 그냥 좀 이 정도만 있으면 돼라고 해서 그만큼 금액을 신청하셨다면 오히려 제가 경로당마다 조금 더 일관성 있게 필요하신 물품이라든지 조금 더 큰 거 달아도 오히려 난방 효과나 냉방 효과가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혹시 모르셨다면은 지원해 주실 때 알려주셔서 거의 같은 금액으로 이제 조금 더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달래는 대로 주지 마시고 어차피 일괄적으로 예를 들면 거의 200만 원인데 어디는 130만 원, 어디는 70몇만 원 이렇게 막 들어오게 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을 조금 더 하실 수 있거나 용량을 조금 늘려서 하시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등록 경로당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정산서 일체를 요청드립니다. 예. 네. 혹시 그리고 이제 카네이션 하우스 지원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서 혹시 주무시는 건 아니죠? 주무시지 않아요. 예. 그냥 낮에만 이용하시는 거죠? 경로당처럼 운영을 하셨던 건데 경기도 사업인데 이게 보조금도 많지 않고 하니까 노고기린이 폐쇄해서 경로당으로 바뀌어 있고요. 서면 사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거 세쿰이라든지 요거 가서 주무시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요거 대표분한테 예. 세쿰 장치 해주셔가지고 알림 뜨게 하셔서 밤에 들어가서 주무시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혼자 계시다가 이제 거기 가서 혹시 주무시다가 문제가 생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 예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계시고 함께 이렇게 헤어지시게 하셔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및 직업훈련 지원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주시 같은 경우는 이 장애인 일자리형 사업을요, 각 장애인 단체에다가 이렇게 몇 명씩 배정해서 그곳에서 알아서 수익형이든 아니면 수익형에 이렇게 저기를 하든 본인들끼리 할 수 있는 특화된 일들, 그런 일들을 해서 유효하게 한마디로 약간 수익이 더 발생되면은 지금 지원되고 있는 금액은 11달이지요. 11달. 보통 기본적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11달만 하는 경우가 있고 약간 움직이다 보니까 수익금이 모이니까 거기서 그 금액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그 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곳들도 다른 곳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 되고 있는 곳들과 한번 좀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잘 해주시고요. 그 일자리에 대해서 보면은 행정직이 있고 주차장 그 개도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요. 행정직 일자리를 할 때는 그곳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애인들이 가서 일을 해서 약간 차별받지 않도록 일을 못해서 이렇게 못하는데라는 어떤 그 장애인 인식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저 끝으로 이거 얘기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혹시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 운영 우리 사회복지과 거 맞나요? 예. 그러면 안성맞춤 시니어 클럽은요? 그것도 그건 다른 데 겁니까? 새마을지에서 같이 하고 저희가 위탁단체입니다. 거기 일자리 시니어클럽 그러니까 이거 네. 예산은 어디서 나가나요? 저희가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겁니까? 네, 그러면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안성맞춤 지역 자활센터에 2명의 퇴소자가 있었습니다. 1년 미만이라 퇴직금 215만 840원을 미반납하였었습니다. 퇴직금 미반납을 했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했었지요. 두 번째로는 2019년에 폐지된 자활근로사업단의 매출 적립금 중 자활기업 창업자금 등 2,199만 2,892원을 자활기금과 중앙자산 키움 펀드 조성을 통한 반납을 해야 함에도 감사일까지도 감사를 받으셨죠. 그때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업 종료 이후 이분들이 퇴직적립금을 미지급했고 이자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95만 1,779원이었었고요. 사업단 운영에 따라서 카페, 창고 등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쓰면서도요.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았고요. 그럼 잘못하면 그 보증금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제3자의 근저당권 설정을 인지하였으면서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이거 지금 날아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임차료를 지불하면서 매월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이거 세금계산서 만약에 그냥 수기라든지 양호에 받았다가 세금계산서 취소하면 이거 탈세 아닙니까? 자, 직원을 모집 공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탈락되어야 할 4명이 응시를 하였고 합격 처리하여서 2차 면접까지 보았습니다. 이에 따른 자격 미달 요건을 하였는데도 최종 합격시켰습니다.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판넬 및 도장공사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공정에 필요한 면허를 등록하지 않은 자와 계약 체결하여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하고 인지세법 등에 따른 도급금액 1,300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의 경우 2만 원 인지세를 미납하였습니다. 세금을 탈세했던 거죠. 물품을 구매하면서 조달청에서 구매 가능한 승용차 1인 수의 견적 계약하고 환제조 설비 물품을 직접 제조하여 공급하는 사항이 아닌 각각 단독으로 운영하는 별개의 독립된 기계로서 특정 업체에 단독으로 공급되어 지는 물품으로 볼 수 없음에도 1인 수의 견적, 계약구임 등 2천만 원 초과하는 물품 계약에 대하여 입찰을 통하지 않고 1인 수의 계약 견적 계약해서 구입하였습니다. 2019년 매출 적립금 사용 승인으로 보고회와 무관한 장기자랑 상품, 온놀이 상품권 지급 등 부적절한 집행으로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을 사용 승인하였습니다. 비지정 후원금, 기타 후생비, 기타 운영비, 편성하고 후원금 모집 등과 관련이 없는 기관 운영비 성격의 명절 선물 등을 구입하여 비지정 후원금 7건 1,035만 400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안성맞춤 시니어 클럽입니다. 직원 피복비를 구입하면서 구매 결정한 물품의 사항을 미첨부하고 견적 물품 수량, 상이한 구입품의 수량에 대하여 물품 수량 기재 없이 지출 결의 및 카드 결제하였으며 물품 구입에 대한 지급 여부 등 확인 불가능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인건비 권고 기준, 수당 종류 이외의 수당인 직책수당, 식대에 대한 지급 대상, 지급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기준 규정 없이 2019년 9월부터 계속 직책수당으로 총 80, 이게 뭐 얼마죠? 80만 원을 집행하였고, 또 월정액 식대를 10만 원씩 총 39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900만 원 같은데 390만 원 줍니다. 네. 자, 상위법에 부합함에도 센터장을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이거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배임, 유용, 이용, 배임, 횡령, 업무상 횡령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도 이거 특사경에 의뢰했습니까? 이거 사법조치 했습니까? 이거 그냥 솜방망이 처벌을 조치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왜 아무 일도 없었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여기 질문에 대해서 자료로 증빙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